여러분, 르노 삼성 끝내 파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파업하느냐? 지금은 2교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1교대로 이제 전환한다고 파업한대. 기업이 2교대를 하다가 1교대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업이 2교대를 하다가 1교대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만큼 안 팔리니까죠. 안 팔리니까. 그만큼 생산에 대한 의뢰가 없으니까예요. 지금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요, 르노 본사로부터 지금 받아서 생산을 하거든요. 물량을 배정받아서 XM3를 계속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생산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게 확 줄어드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줄어들었느냐? 여러분, 진짜 놀랄 만큼 줄어들었어요. 보세요. 2017년에는요 27만 6,808대를 생산했습니다. 작년에는요 11만 6,166대를 생산했어요. 27만 6,808대를 생산할 때 전 직원이 4,000명가량 됐죠. 4,800명인가 됐을 겁니다. 지금도 희망퇴직을 했지만 아직도 인력이 굉장히 많아요. 인력은 많고 물량은 줄어들고 팔리는 게 11만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회사들 입장에서는 2교대제를 하면서 비용을 더 줄 리가 없고 더 만들어서 재고를 쌓을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1교대제를 하겠다 하니까 지명파업하겠다 해요. 오늘부터 지명파업합니다. 오늘부터. 지명파업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지명해서 파업하는데 공장 라인이라는 게, 그죠? 공장 라인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컨베이어 벨트에 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사를 조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의자를 넣는 사람, 어떤 사람은 조향장치를 조립하는 사람, 굉장히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의자를 넣는 사람을 파업해버리면 의자가 안 들어간 차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생산의 차질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명파업이에요. 지명파업. 그런데 도대체 이런 파업이 왜 날까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회사가 생산량이, 판매량이 줄어서 회사가 망할 처지인데 노사가 합심해서 어려움을 뚫고 나가지는 못할 망정 다시 생산량을 줄이겠다, 파업하겠다? 이게 여러분 도대체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 상식으로 이해 안 될 때는요, 그 속에는 정치라는 단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치라는 단어가. 현 노조 집행부가, 현 노조위원장이 2018년인가요? 그때 노조위원장이 되고 나서 지금 르노 삼성 자동차는 이렇게 변했어요. 민주노총에 가입하려고 하다 실패하기도 했죠. 실패하기도. 그러니까 노조가 이것은 정치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갈 때는 프랑스 르노 본사 입장에서는요, 나 너네한테 더 안 줄래? 물량 너네 그만 생산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르노 공장 중에 르노 삼성은 이렇게 생산 경쟁력이 1등, 2등을 할 때도 많았어요. 이때가 노사 모범생이라고 이야기할 때예요.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진짜 잘 나갔습니다. 진짜 잘 나갔어요. 그런데 2018년 11월에 현 노조위원장으로 바꿔지면서 이게 변한 겁니다.
망가지는 회사로. 망가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 통해야 되잖아요. 기업의 상식은 뭡니까? 기업의 상식은 노와 사가 서로 협력을 잘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상식이에요. 그리고 그 극대화시킨 이익을 나눠서 가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기업이 산으로 가요. 기업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아니 생산할 물량도 없는데 1교대제가 2교대제로 바뀐다면서 2교대제가 1교대로 바뀌는데 그걸 가지고 파업하겠다?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노조 본사는요. 프랑스 르노 본사는 말입니다. 본사는 실제 모조스 르노그룹의 부회장이 부산공장은 XM3를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해 경쟁력을 높이겠다 약속했다. 이행되지 않았다. 부산공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새로운 방법을 찾겠다. 이 새로운 방법이 뭘까요? 이 새로운 방법이 지금까지 XM3에 대한 위탁 생산에 대한 양 이제는 스페인 공장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한국에서 철수한다. 이런 말일도 돼요. 그러면 죽어요. 끝났어요. 르노 삼성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죽자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죽자. 도대체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왜 노사는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로 너 죽고 나 죽자가 돼야 됩니까? 너 살고 나 살자가 되면 안 됩니까? 아마 르노 삼성이나 지금 GM코리아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의 어떤 노조운동, 저는 이런 게 노사를 굉장히 건강하게 발전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정치라는 단어가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요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려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크고요. 진짜 앞으로 오랫동안 노사의 어떤 대립적 관계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가 1984년이었는데 그때는 공부를 안 했거든요. 계속 파업만 했거든요. 수업만 안 했거든요. 데모만 했어요. 데모만. 그런 세월이 꽤 오래 갔습니다. 1987년까지 갔다고 봐야 되죠. 88년 올림픽 때에서 그 전까지 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죠. 아닌가요? 90년까지 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10년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고 나서 10년이 앞으로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노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서 계속 투쟁을 한다면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 제대로 될까요? 안 그래도 대한민국의 노와 사는 대립적 관계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에서도. 경쟁력조차도 저 꼴찌예요. 꼴찌.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더라도 우리 기업의 어떤 경쟁력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매출이 떨어져서 임금을 더 이상 못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 오면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게다가 노사관계법도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잘린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공장 현장을 점거해서 파업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의 노사 경영이 될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건 어찌 보면 분명해 보입니다. 참 답답하네요. 그죠? 노와 사가 협력해도 모자랄 텐데 이렇게 대립적 관계로 계속 간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